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손님들이 늘자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인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일손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시간당 10,000원을 내거는 등 아르바이트생을 모셔야 할 상황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매출이 40% 감소했던 대전 도심의 한 음식점.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점심 손님으로 종업원들이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예약판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일부 줄였던 인력을 다시 충원해야 하지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급한 대로 1급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그나마도 쉽지 않고 주 52시간제로 기존 인력의 연장 근무도 여의치 않아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은 업주가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 직원을 이렇게 이제 수급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구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청소는 이제 매니저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가야죠. 네. 원도심의 한 고깃집도 사정은 같습니다. 손님이 늘면서 직원과 주방 보조나 홀서빙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시급을 올려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구인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수입이 낮은 배달업종으로 빠져나간 인력이 돌아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높여도 연락이 안 와요. 다들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약간 배달 쪽으로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구인난이 심화되다 보니 실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사이트에는 최저시급인 9,160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제시한 구인 공고가 즐비하고 지역의 일부 술집, 고깃집은 시간당 11,000원 이상씩도 내걸었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당장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일부 업소는 연장 영업을 포기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401명으로 사흘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260여 명 줄어든 1,733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전날보다 340여 명 감소한 2,325명, 세종은 3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3명, 충남에서 13명 늘었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한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가정의 달을 맞아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면회객들의 방문도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어제 대전에서 하룻밤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카이스트를 찾아 학생, 연구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당선인은 애국심만으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담보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제대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특위는 오늘 충남에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충청 일정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을 둘러본 뒤 선거 때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요새는 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로 전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영 총장을 비롯해 학생과 연구인들과의 간담회에선 현장 과학자들의 고충을 듣고 애국심만으로는 과학기술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학연구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의 가장 빠른 방법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를 찾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위 오정근 간사는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며 충청과 강원에만 지방은행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 분야 인수위 핵심 인사가 충청 지방은행 설립에 적극 지원 의사를 드러내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의 한 체육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중학교 교사의 도움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26일 대덕구 신탄진의 한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동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위에 있던 대전 둔산중 교사 김하민 씨가 심폐소생술을 지체 없이 실시했고 A씨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최선을 다했다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가치를 새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시기사 68살 김모 씨가 손바닥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려고 휘발유를 바른 뒤 자세히 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등 국제적인 축구 스타들도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으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인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보금자리가 파주 시대를 마감하고 천안에 4배로 확대된 규모로 건립되는데 오늘 첫 삽을 떠서 2년 뒤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김세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축구를 이끄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버튼을 누르자 화려한 축포가 터집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는 2년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겁니다. 천안시 입장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종합축구센터는 한국 축구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공간으로 탄생됩니다. 기존의 파주 NFC보다 4배 이상 넓은 45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각종 평가전을 치를 메인 스타디움과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실내 축구장 등이 중심 시설입니다. 여기에 남녀 국가대표팀은 물론 연령별 대표팀들의 육성과 함께 지도자와 심판 양성을 위해 모두 8면의 잔디구장을 갖추게 됩니다. 선수단 숙소와 사무 공간 등도 건립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한국 축구의 심장부 역할도 맡습니다. 24년 천안 트레이닝 센터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진국이 되도록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These conditions looks really good. I think that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of the Korean football. 천안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140년간의 한국 축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구 박물관이 함께 건립돼 열혈 축구 팬들의 성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영장과 농구, 배구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실내 체육관이 들어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이 밖에 유스 호스텔과 축구장 내면, 풋살, 테니스장 등의 생활체육시설도 조성돼 시민은 물론 국내외 선수단의 훈련 장소로도 쓰여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도 하게 됩니다. 축구 종합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문화, 여가시설이자 세계적 수준의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감동과 꿈을 안겨줬던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 축구 종합센터 건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공주시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공주시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지만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섭 시장이 당선돼서 현재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부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4년 만에 공주시장 탈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이 내세운 충청 대망론의 출발점은 바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 공주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 공주 시민들은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13% 많은 54%의 지지를 보내며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선 4년 전 당선된 김정섭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김정섭 현 시장이 다시 선출되면 재선에 성공한 첫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텃밭을 되찾아야 하는 국민의힘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고광철 전 공주시의회 의장과 최원철 전 정진석 의원 보좌관과 김혁종 전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무국장이 컷오프를 통과해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컷오프 결과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이혜선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보수 표심 분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주시장 선거에서는 10만 명선 붕괴가 위태로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을 비롯해 KTX 공지역 활성화, 시민 수건 사업인 제2금강교 조기 착공 등을 놓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공주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지난 2월 진료를 시작한 단국대병원 암센터가 오늘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병원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총 840억 원이 투입된 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250병상을 갖추고 위장관센터와 간암, 췌장암, 폐암센터 등 14개 암 분야에 걸쳐 맞춤식 진료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전문 의료진 20여 명이 암종별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암 환자 첫 방문 원스톱 서비스 등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령시 원산도에 들어설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관광 리조트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사업 주체인 소노 인터내셔널은 올해 안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전체 96만여 제곱미터에 7,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펜션 단지, 리조트, 레저 체험지구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령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원산도에 리조트가 조성되면 지역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인근 섬을 포함한 중부 서해안 해양 관광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 개편 기대감에도 지역의 집값이 매수 심리 위축과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사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올 들어 하락세가 이어졌고 세종은 전주 대비 0.08%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된 0.16% 하락했습니다. 충남도 0.03% 내리며 4월 들어 4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지난해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6살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A씨가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화재 발생 시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시가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에서 39세 대상입니다.